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중고차 파괴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보시는 대로 렉서스 ES 300H라는 데 준비했고요. 이 차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은 중고차 최근에 어떤 중고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일본차 중에서는 이 렉서스 ES 300H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렵게 이 렉서스 300H의 실제 오너분과 이 차까지 정말 어렵게 제가 모셔왔고요.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니만큼 이 ES 300H가 어떠한 장점과 단점들이 있고 실제로 타보면서 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평소에 많이 뵙던 분인데 또 렉서스 차주분으로 또 등장하셨네. 맞습니다. 네. 지금 이 렉서스 ES 타고 다니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구입은 언제쯤 하셨어요? 한 4달 정도 됐습니다. 구입한 지. 4달 정도? 네. 그러면 아니 불매운동 시작하고 나서 산 거죠? 그렇죠? 네.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이 렉서스 편을 준비하면서 좀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네. 사실은 뭐 인터넷만 봐도 뭐 일본 차를 뭐 테러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카센터에서 일본 차를 수리를 안 해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일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네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차 중에서 굳이 렉서스를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? 뭐 사실 테러에 대해서도 썰이 있어요. 그것도 이따 들려드리기로 하고, 제가 이 차를 샀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제 어릴 적에 그 대학교 시절에 드림카였어요. 아, 렉서스가? 네. 보통 그 나이 때는 막 벤츠 이런 걸 좀 꿈꾸지 않나? 근데 저희 이모부가 이걸 그때 타고 다녔거든요. 그 당시에. 이거 전 모델이죠. 네. 그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. 어.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, 뭐 그렇게 꿈꾸게 된 게 저도 이제 이루게 된 거죠. 뭐 반의 성공이죠, 중고차니까. 근데 솔직하게 저 같으면 뭐 드림카였다고 할지라도 네. 워낙 좀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안 샀을 것 같아요. 저 같으면. 그쵸. 영업직이기도 하고. 예, 네.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, 맞아요, 우리가. 맞아요. 근데 그럼에도 고를 정도로 그 굉장히 좀 이 차가 좀 메리트가 있나요?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일 감정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. 근데 그게 인터넷에 나온 것처럼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아, 실제로는? 네, 실제로는. 어. 실제로 만난 분들 중에서는 뭐 이거 가지고 엄청 뭐라는 분은 사실 없었어요. 마음속으로 막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죠. 그런데 제가 또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. 이걸 샀다고. 아, 영상을? 네, 뭐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욕할까 말까고 한 8분은 상관없다. 뭐 좋은 차 샀지. 아무리 일본 차라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. 실제로 그러면 지금 타고 다니다가 어떤 테러를 당했다거나 뭐 누가 뭐 멀리서 유혹을 했다던가 뭐 그런 적은 아직은 없나요? 욕은 없고 테러는 제가 당한 건 아니고요. 요걸 저한테 판 분이 이제 한참 불매운동이 좀 격화됐을 때 그때 작년에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. 네. 테러 당한 흔적이 있어요, 지금도?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그릴이 여기 깨져 있어요. 누가 술 먹고 발로 깠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딜라이트에도 누가 돌멩이로 깼대요. 근데 네. 지금은 이제 그거는 교환을 해놨는데 네. 딜라이트도 이제 돌멩이로 깨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. 디테일 등도? 예. 작년에 한창 격화됐을 때? 작년에. 그럼 그 아저씨는 약간 좀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좀 중고로 내놓은 건가요? 그런 건 아니에요. 그 렉서스 신차 샀어요. 아, 또? 네, 제가 팔았어요, 리스로. 그럼 다음 좀 질문을 좀 할게요. 네네. 이 렉서스 하면은 좀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. 우리가 뭐 벤츠 하면 좀 럭셔리의 상징이고, 네. BMW 하면 스포츠의 상징이고, 네. 뭐 아우디 하면 뭐 카푸어의 상징이고 이게 다 있는데 렉서스 하면 뭔가 내구성, 그렇죠. 그다음에 뭐 품질, 그렇죠. 약간 고급지고, 뭐 정숙성도 있고요. 정숙성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상징인데 그 중에서도 보통은 내구성을 1등으로 뽑잖아요, 렉서스가. 맞아요. 근데 지금 이게 중고로 지금 몇만 킬로에 사신 거죠? 9만에 샀습니다. 9만에 사신 거예요. 자, 그럼 9만 킬로면은 뭐 사실 좀 탈 만큼 타긴 탔는데 네네. 실제로 렉서스가 그 명성에 걸맞을 정도로 내구성이 정말 괜찮나요, 지금도?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이제 9만 킬로, 곧 이제 10만 되거든요. 그 정도면 이제 엔진 길 막 들여놓은 상태가 아닐까 할 정도로 좋습니다. 보통 뭐 우리나라 차 뭐 그랜저라든가 뭐 BMW 5 시리즈 같은 것도 그렇고 한 10만 탄 거 갖고 와서 하체 떠보면 거의 다 미세누유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관리를 하지 않는 차들은 거의 뭐 10대 중에 7, 8대는 미세누유 정도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근데 그럼, 이 친구는 이제 길들여 놨어요. 어. 그런 거 없습니다. 갖고 왔을 때 하체랑 다 봤을 거 아니에요? 다 봤어요. 미세누유 한 말짱해요? 방울 없어요. 어..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가
이 차만 운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. 제가 이제 실제로 딜러를 하니까 이건 알 수 있는 건데 10대를 가져오면 8, 9대는 진짜 누유가 없습니다. 한 일반적으로. 10만 네, 일반적으로. 그러니까 이 차만 유독 그 전주인이 병적 관리를 했다기보다는 그렇죠. 그냥 보통 렉서스가 정말 내구성이 좋다. 맞아요. 렉서스 하는 좀 이유가 있긴 있네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.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렉서스가 물론 고장이 잘 안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어딘가는 고장이 날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자동차니까 고장이 뭐 영원히 안 날 수는 없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수입차다 보니까 뭐 정비라든가 좀 이렇게 AS를 받을 때 비용이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사실 얘를 데리고 서비스 센터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 아직 솔직히 서비스 센터에 가서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동네에 수입차 카센터, 전문 카센터 많잖아요. 거기서 하면 벤츠든 아우디든 뭐 어떤 거든 웬만한 거는 굉장히 빨리 해결이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부품 가격은 뭐 벤츠나 BMW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? 비슷하지만 조금 싸다. 왜냐면 제가 라이트가 10기가 차서 이번에 이거 라이트 교체비를 알아봤어요. 근데 5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. 그럼 벤츠 같은 것보다는 좀 쌌다고 할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좀 싸요. 물론 중고. 근데 중고로. 벤츠는 중고도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해요. 그렇지. 네. 근데 얘는 50 정도 하고 뭐 요런 친구들의 라이트가 스타렉스거든요. 요런 게 한 10만 원 정도면 교체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비싸긴 합니다만 얘 한 번 고장날 때 얘 3번 고장 나요. 예. 안 날 수는 없지만 빈도가 굉장히 적다.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또 이거랑 이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분명히 렉서스라든가 뭐 도요타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좀 네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분명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예, 말을 근데 못해서 그렇지. 그런 분들이 분명히 좀 사회적인 시선들 때문에 네.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시거나 그러다 그냥 다른 차를 사시거나 할 것 같은데 직접 몸소 최근에 렉서스를 구매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를 해줄 수 있을까요? 근데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고차는 제가 없다고 봅니다. 뭐 불매운동 한다고 이거 이제 1년 타고 못 하겠어요 내가? 근데 이거 그냥 폐차장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중고로 팔아도 한 3, 4천 나오는데 이걸 누가 폐차를 보내겠습니까? 중고차 시장에 오면 그럼 중고차 딜러가 이거를 그냥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몇 년 동안. 그렇죠. 누군가는 사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시장 논리인데 그걸 거스르고 샀다고 뭐라 하고 이런 거는 논리에 맞지 않지 않냐. 본인 거를 본인이 갖다 버리든 말든 그건 자유지만 네. 남의 거를 뭐 팔아라 뭐 폐차해라라고 그렇죠. 강요하는 거는 저도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남의 재산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인데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뭐 사회적 시선이나 뭐 그런 것 신경 쓰여가지고 이 일본 차를 사기를 고민하신다면 제가 실제로 사보니까 실제로 막 그렇게 따가운 눈청을 보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.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심지어 중고차라고 한다면 그런 걸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솔직히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더 뛰어난 게 맞아요. 저는 솔직히 독일 3사보다도 뛰어나다고 봐요. 많은 차들을 보니까 내구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술력이 좋아서 사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? 카메라 다들 사면 일본 거 사잖아요. 그죠? 그 기술력이 좋아서 사는 건데 어떻게 그 국가 하나만 보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방면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같이 좀 차 안에 타서 이 차의 뭐 장단점이라든가 뭐 실제로 좀 타면서 느낀 점들에 대한 좀 썰을 좀 풀어보시죠. 알겠습니다. 네, 가시죠.